자, 허생전 위기부터 계속 들어갑니다. 변씨는 본시 정승 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그랬는데, 자, 이완이란 분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자, 17세기 효종 때 사람이에요. 자, 이것도 사실성을 부각하겠죠. 실제 역사적인 인물을 이 소설 속에 집어넣었어요. 자, 이공은, 자, 이완 대장은 당시 어영창 대장이었는데, 자, 임금님을 호위하는 대장이었단 말이야. 그러나 언젠가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왕에서, 자, 여왕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사는 그 거리, 그리고 또 일반 민가에서 혹 쓸만한 재주가 있어 대사를 함께 도모할 인물, 다른 말로 인재가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변씨가 허생을 지금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깜짝 놀랍니다. 기이한 일이로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인가? 자, 그러면서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르답니까? 이렇게 했고, 자, 지금 3년 동안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른다고 얘기했고요. 자, 필시 2인. 자, 비범한 인물일 걸세.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그리고는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도 물리치고 은밀하게 결국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이 집에 당도를 합니다.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는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완과 같은 이 어떤 지금 지배계층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만 자네가 차가운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그랬으니까, 자, 지금 술을 찾네요. 자, 그리고 서로 즐겁게 마시고 있는데, 변씨 입장에서는 지금 밖에 누구를, 지금 이완을 지금 기다리게 해놓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기도 했나봐. 자, 그래서 자꾸 물어봤더니 허생은 대꾸도 않습니다. 자, 밤이 깊어지자 이제 바로 이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대장이 지금 방에 들어왔지만, 신분이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이 무례한 이 태도는 바로 이완을 지금 시험해 보기 위한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에 갑니다. 자, 위정자들에 대한 이 허생의 반감이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자, 일부러 밤늦도록 기다리기도 하고, 그다음 그가 들어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거나, 자, 이 뒷부분에 여기 빠져 있는데 찾아온 뜻을 설명하는 글을 꾸짖기도 하는데요. 자, 이걸 통해 그 당시에 위정자라는 건 정치가라고 그랬어요. 이 정치가들에 대한 반감이 드러났어요. 왜? 말로는 지금 맨날 뭐를 하는데 지금 그동안 병자호란의 어떤 복수를 하겠다, 부끄러움을 씻겠다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런 탁상공론에 빠져 있는 이 지배계층을 지금 비판하거나 반감을 갖고 있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넘깁니다. 자, 그리고 대장은 외려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게 겨우 나라의 어진 인재를 구한다는 뜻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허생이 손을 내줬습니다.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에 아주 지루하구먼. 바로 이 양반 사대부들의 어떤 탁상공론을 지금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그랬더니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먼저 왼쪽에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걸 우린 시사 3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적극적인 인재 등용. 자,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한다 이거고, 두 번째, 이 명나라 후손들을 어떻게 하라? 후대하라. 너그럽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누구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저기 훈척과 그 다음에 건기들, 이 훈척이라는 것은 왕의 친척들이 되겠고요. 건기라는 것은 권문 세족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결국 어떻게, 자, 명나라의 후손들을 좀 너그럽게 지금 어떻게 대접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부분에는 지금 뭐가 지금 빠져 있는 거냐면 바로 그때 만연했던 이 부정부패에 대한 이것을 척결하라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자, 이게 두 번째고, 자, 근데 세 번째는 청나라의 어떤 교류를 촉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사 3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자,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응당 제하에 숨어있는 와룡 선생, 자기 옛날 삼국지 연의에 보면 제갈공명과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을 하나 내가 추천을 할 테니
내가 지금 임금님께 아뢰어서 그에게 삼고초려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 삼고초려 뜻 아시죠?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서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 이걸 지금 삼고초려라고 하는데, 자, 그랬더니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만 한참 만에 뭐라고 대답하냐? 어렵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어떻게 지금 체면이 있지? 어떻게 임금이 지금 어떤 하찮은 사람한테 가서 지금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느냐 이거야 지금. 자, 이거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음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다음 것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랬는데, 자, 이 의도는 뭐냐? 자,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인재 등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어떤 다른 해결책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지금. 가장 급선무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인재 등용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묻자 허생은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에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바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병해줬단 말이죠. 자, 그 자손들이 지금 되놈의 나라에서, 자, 오랑캐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를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들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너가 임금님에게 아뢰어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기들의 집을 몰수해서 그들에게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 기득권을 가진 이 지배계층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부정부패를 좀 척결하는, 자, 이것을 지금 여기서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더니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왜? 누가 그 기득권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자, 아니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대관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주 쉬운 일이 하나 있는데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천하의 대의, 여기 대의란 바로 이 청나라를 정벌하려고 한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법이고, 자,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해서 복종을 한다면 그 다음에 저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 수 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이완대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효정과 함께 북벌론을 내세웠던 인물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의라는 것은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현실의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어떻게 여기서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자, 뒷장에 넘어가시면 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자, 지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대요.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해서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자, 인적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하면 자유무역도 허용해달라고 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하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해서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이걸 호복이라고 합니다. 자, 호복을 하고, 자, 선비들은 빈공과 바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응시하고, 그 다음 일반 사람들을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을 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가 있다. 자, 천하를 도모한다는 말은 결국 어떻게 청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또 그렇게 되면 나라의 모두 치욕, 이 병자호난의 그 치욕도 우리가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한다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고 추천하여 잘만 되면 큰 나라의 스승이 될 수도 있대요. 자,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국 국가 중에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자, 중국과 어떤 대등한 국가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이 대장은 낙심하고 허탈해합니다. 자, 왜?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자,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자, 변발을 하고, 그 다음에 오랑캐
옷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자, 호복을 하려 하겠습니까? 자, 허생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호통을 치네요.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 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입는 옷이란 모두 흰옷이니 이는 상복이고, 자, 장례식 때 입는 옷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더니, 자, 이거 상투를 이야기하네요. 이는 남쪽 오랑캐 방망이 상투, 이거는 무슨 놈의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그랬으니까. 자, 말로만 맨날 여러 가지 예법을 강조한단 말이야. 자, 하지만 자, 그것은 무엇에 불과하다고 지금 생각해요? 명분이 없는 그냥 허식, 허례허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번옥이라는 사람은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 자,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무령왕은 자,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 호복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예법과 명분에 얽매이지 않는 것, 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지금 하려고 한다면서 그까지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팔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에 너풀거리는 그 소매, 이렇게 긴 도포 같은 거 있죠? 자, 이거는 있고, 그걸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에는 예법이란단 말이냐? 터무니없다는 얘기야.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 뭐뭐 이야기했었죠?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로 여기 오른쪽 부분에 있었죠? 자, 적극적인 인재 등용, 두 번째,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하는 이 부정부패 척결하는 거, 그 다음에 청나라와 교류하는 거. 자, 이 세 가지 시사삼책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 네가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완대장이 화를 내고는 있지만 결국 지배층 전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비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 찌르려고 합니다. 이 대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와 재빠르게 달아납니다. 자,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텅 비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자, 소설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종적을 갖추는 허생이 종적을 감추는 걸로 끝나버리는데, 자, 이런 미완의 결말 구조를 썼네요. 자, 그 의도는 뭐냐? 자, 왼쪽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현실의 문제나 인물 간의 갈등도 제대로 해결을 되지 않은 채 주인공이 잠적하는 결말을 맺어버렸는데, 자, 이건 첫 번째. 자, 허생의 가치관이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었다는 것. 자, 두 번째. 허생의 이인다운, 자, 비범한 어떤 풍모를 부각하려는 것. 자, 세 번째. 여운을 남기고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의도. 자, 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도가 깔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학습활동인데, 자, 이 소설이 나타난 허생의 행적을 공간 이동에 따라 정리를 했어요. 자, 처음에 허생의 집에서 시작을 하죠. 자, 이곳에서는 자, 글 공부에 전념하던 허생이 자, 아내의 바가지로 인해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 부분. 자, 변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돈 10,000냥을 빌리게 되고요. 자, 다시 이 10,000냥을 가지고 어디 안성과 제주도로 가가지고 뭐랬어요? 큰 돈을 벌었죠. 자, 그 다음에 자, 도적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자, 빈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외 무역도 하고 그다음 많은 돈을 더 벌게 됐고요. 자, 다시 변씨의 집을 찾아가서 돈 100,000냥을 지금 갚았고, 자, 다시 이제 허생의 집인데 이완대장이 지금 찾아와서 부국강병을 위한 시사정책을 제시했지만, 자, 결국 어떻게 아무것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어떻게 질책을 하고 나중에 종적을 감춰버리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자, 목표학습에 들어가시면 자, 소설 속 인물들의 성격과 사회상을 좀 파악하는 건데, 자, 각각들의 어떤 말과 행동을 근거로 허생의 성격을 파악했어요. 자, 여기에서 허생의 아내의 입장에서 결국 간신히 근근히 호구지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는 것은 결국 생계에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글 공부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좀 평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변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 지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돈 10,000냥을 빌리는데 자, 되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야. 자, 이걸 통해서 선비로서의 자존감이 높고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도적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결국 이 백성들을 안정된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자, 이걸 통해서 사대부로서의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인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완대장의 입장에서는, 자, 당대 지배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질타하는 비판적, 그 다음에 지식인이자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각각의 사건들입니다. 자, 허생이 만금을 가지고 사재기를 통해서 큰 돈을 벌은 부분을 통해 경제 구조가 취약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허례허식이 그만큼 매우 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굶주림의 허덕이는, 자, 수천의 도둑을 데리고 빈섬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 그만큼 민생이 많이,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 자, 그 다음 이용 후생. 이게 뭐였죠? 자, 학문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사용해서 결국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히 하다. 이것을 이용 후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학주의 사상이죠.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재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나라의 정책에 대해 3가지 제안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하는데, 자, 첫 번째,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자, 지배계층이 지금 어떻게 주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어. 바로 탁상 공론만 일삼았다는 것.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로 가냐? 그 다음 장. 자, 3번에 보시면 허생이 꿈꾼 세상에 초점을 맞춰 이 작품의 자신의 관점하고 연결시키라고 했는데요. 자, 만약에 허생이 꾼 꿈을 적절한 근거를 해석을 한다면, 자, 결국 여기서, 자, 실용을 중시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백성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자, 이렇게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자, 만약에 백성들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백성들을 그냥 어떤 수동적인 존재로 봤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지식인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만 그려진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는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자, 문학작품의 주체적 해석과 평가인데, 자, 뭐 때문에 이걸 꼭 정리해야 되냐. 여러분 학교 지금 단답형 문제. 자, 이 작품에서 문학작품은 독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평가될 수가 있는데, 작품을 읽는 관점은 독자의 경험과 지식, 그 다음에 가치관, 독서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문학 작품의 주체적 수용은,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주체적 수용,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이러한 주체적 수용을 통해 작품에서 풍부한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고, 문학 작품을 어떻게, 자,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